진짜로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요. 은퇴가 행복할 줄만 알았지 이렇게 불안하고 초라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마 전 만난 40대 중반의 지인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15년 넘게 일했고 조직 생활에 지쳐 5억 정도 자산을 모은 뒤 이제 됐다. 는 생각으로 조기 은퇴를 선언했어요. 당시만 해도 주식 수익도 괜찮았고 월세 수입도 약간 있었기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하락장. 주식 자산은 순식간에 반토막 났고 월세 세입자는 나가버렸으며 물가는 매달 치솟기 시작했죠. 1년 후 그는 마트에서 야간 정리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퇴는커녕 다시 생활비 걱정을 하게 된 현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이어족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은퇴라는 말은 이제 편히 쉬는 삶처럼 들리지만 그 시작점이 하락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4050대에 퇴직하거나 은퇴를 결심한 분들이 자산 하락을 겪으면 그 타격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인생의 방향 전체를 흔들 수 있어요. 1. 43세 은행원 출신, 조기 은퇴 후 불안장애까지 온 이유. 정현수 씨가 겪는 43세에 은행을 그만두고 경제적 자유를 외쳤습니다. 은퇴 후에는 블로그로 수익을 내고 ETF 배당금으로 생활하려 했지만 2022년부터 시작된 연이은 하락장으로 모든 계획이 어긋났죠. 배당주는 줄고 블로그 수익도 줄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를 들여다보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자산은 6억에서 3.8억까지 줄었고 그는 어느 날 결국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회사를 계속 다녔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가슴 깊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하나예요. 자유로운 삶을 원해도 안정적인 소득 없이 떠나는 건 감정적으로 너무 큰 리스크다. 불안한 시장 상황은 감정까지 휘청이게 하거든요. 2. 45세 건축설계사, 1억 월세 플랜의 허무한 결말. 또 다른 사례는 45세에 조기 은퇴한 박정민 씨가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설계사로 20년 넘게 일하며 수익형 부동산 두 채를 마련했고 월세 수익 1억 원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상가 공실이 길어지고 임대차 계약은 갱신되질 않았습니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가 월세 수익보다 더 많아졌고 결국 보유 자산을 팔며 생활을 이어갔죠. 그가 말하길 은퇴는 생각보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맞습니다. 자산이 많아 보여도 고정 수입이 아니라면 그것은 버틸 수 없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3. 48세 온라인 쇼핑몰 사장, 셀프 은퇴 2년 후에 씁쓸한 귀환. 세 번째 사례는 소위 자수성가에 가까운 분입니다. 인터넷 쇼핑몰로 억대 매출을 올리며 48세에 사업을 접고 은퇴를 선언했죠. 5억 정도 자산을 남기고 주식과 펀드로 운영하며 제주도에 내려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플랫폼 수수료 인상, 택배비 상승, 온라인 시장 침체로 펀드 수익이 마이너스 40%. 물가도 계속 오르니 은퇴 생활은 자유가 아닌 공포였죠. 결국 그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새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의 시작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고 말하더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엔 몇 가지 공통된 문제점이 있어요. 자산이 충분하다고 착각한다. 5억, 10억 있어도 지속 가능한 소득이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특히 투자 수익만 믿고 은퇴하면 시장에 휘둘리는 삶이 되기 쉬워요. 심리적 준비가 안 됐다. 일에서 봤던 정체성과 사회적 연결이 사라지면 공허함과 불안이 몰려옵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떠나면 삶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은퇴 이후를 너무 낭만적으로 본다. 제주도에서 바다 보며 사는 삶, 좋아 보이지만 현실은 돈 문제, 외로움, 의료 접근성 등 복잡합니다. 예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충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조기 은퇴는 잘못된 선택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분명해야 해요. 시장과
무관하게 들어오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는가?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를 만들어 놨는가? 심리적, 정서적, 건강적 준비가 되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하지 않고 무작정 회사를 박차고 나오면 멋진 은퇴는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은퇴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하락장이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경제적 자유는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 없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보다 지혜롭게 준비된 은퇴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많은 분들이 5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특히 40대면 젊고 체력도 있고 돈도 모았고 투자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돈 몇 억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불확실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문제, 자산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이분의 가장 큰 착각은 뭐였냐면요. 자산이 줄어드는 구조인데도 괜찮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주식 수익, 월세 수익, 겉으론 수익 구조가 있는 것 같지만 막상 하락장이 오니까 주식은 반토막, 월세 세입자 이탈, 물가는 치솟고 생활비는 그대로 나가요. 결국 통장 잔고가 줄기 시작하죠. 그리고 줄어든 자산은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두 번째 문제, 수입 없이 소비만 있는 구조였다. 조기 은퇴를 하면 고정 월급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소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보험, 식비, 교통비, 건강관리 비용까지. 수입은 없고 소비만 있는 구조는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지고 결국 자산을 깎아먹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월세나 배당이 있으면 괜찮다는 건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정 수입이 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문제, 심리적 대비가 부족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얻는 건 월급뿐만이 아니에요. 사회적 연결감, 역할감, 정체성도 함께 유지되죠. 그런데 갑자기 은퇴하고 하루 종일 혼자 있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우울감, 외로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산이 줄고 있다는 불안감과 맞물리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심리적 공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은퇴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기 은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잘 준비해서 40대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 예, 공무원 연금, 임대업 안정수익, 콘텐츠 수익, 온라인 강의 등. 소비 구조를 미리 줄이고 단순화했다. 예, 차 팔기, 외식 줄이기, 지방으로 이주, 소형주택 거주. 이를 완전히 끊지 않고 유연하게 이어갔다. 예, 파트타임, 프리랜서, 유튜브, 취미 기반 수익 활동. 즉, 은퇴는 돈이 다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유지할지를 세팅한 후에 퇴직해야 합니다. 결론. 요즘 파이어족 붐이 일면서 많은 분들이 회사 그만두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정말 잘 이해해요. 하지만 폭락장은 언제든 올 수 있고 그 한 번의 흔들림에 내 은퇴 계획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은퇴는 로망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지금 당장 회사를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진짜 은퇴예요. 혹시 지금 조기 은퇴를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구조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지속 가능한 수입, 지출 통제력, 심리적 안정감까지 준비되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